자, 안녕하십니까. 로우키입니다. 변호사님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양남주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죠. 맞습니다. 재판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그 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차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재판은 민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쉬운 예로 채무불이행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 등이 그 민사재판의 기본적인 예입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익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사재판에서는 개인 간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행위를 주로 다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확합니다. 민사재판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검찰이 공익을 대표해서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주로 구속된 상황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반면 사선 변호인은 개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한 변호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선 변호인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될 때, 또는 피의자가 구속된 때, 아니면 대표적인 예로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가 될 때는, 이럴 때는 필요적 국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형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국선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제가 피의자들을 경찰서 조사실로 불러서 조사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조력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들이 가끔 변호인 조력을 받겠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피의자에게 물어봐요. 선임하신 변호인은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피의자들이 제게 변호인을 경찰에서 불러주는 것 아니냐고 대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 단계에서는, 그리고 아직 범죄 행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수사중이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스스로 선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피의자들이 그제서야 그런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고 직접 진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부족하여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후 재판 절차, 그리고 결론적인 판결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피의자라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면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결정했다면 그 선임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피해자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혐의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범죄가 성립한다면 양형 변론을 하여 조금이나마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수 있는 선임 비용인데, 이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여 변호사의 수, 그리고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서 많이 다양합니다. 아니, 그럼 일반인 분들이 아시는 김앤장은 얼마 정도 하나요? 저도 잘은 모르고요. 기본적으로 대형 로펌이나 이런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도 이례적 착수금보다는 타임차지로 많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례적 착수금이나 아니면 타임차지를 정리를 하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비용이 상당하네요. 그렇다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구속 여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빈곤이나 이런 경제적 사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도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정이라고 합니다.
짧게나마 국선 변호인과 그리고 사선 변호인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